제가 저번 영상에 이순신 장군이 상당한 애주가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난중일기에 보면 날씨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술이라고 할 정도로 술에 관한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데, 하지만 무슨 술인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술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무슨 술을 즐겼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난중일기를 뒤지고 뒤지다가 정말 귀하게도 술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과하주라는 술입니다. 근데 제가 정정을 하나 해야 할 게, 제가 술의 이름이 정확히 나온 게 이 과하주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구독자 중 한 분이 난중일기에는 과하주뿐만 아니라 추로라는 술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정말 추로와 쇠고기꼬치 꿀 한 통을 받았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휴머니스트님, 이 영상을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로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술인데, 가을철 새벽 이슬을 받아서 만든 술을 가을추 이슬로자를 써서 추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향기롭고 톡 쏘는 맛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만들기가 좀 힘들겠죠. 특히 도심에서는 대기 오염이 심해서 이슬로 술을 만들기에는 좀 찝찝하니까요. 반면에 이 과하주는 집에서 만들기도 너무 쉽고 맛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지런히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봐버린 거예요. 뭐냐면 20만 홈텐딩 유튜버 남자의 취미님이 오크통에 50도 증류주를 넣어버린 그 영상, 사실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이게 재밌어서 한 번 더 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저도 오크통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집으로 왔습니다. 국내산 참나무로 만든 5리터짜리 오크통이요. 사실 예전부터 막걸리나 청주를 오크통에 숙성시키면 무슨 맛일까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걸 만드는 양조장이 없었단 말이죠. 왜냐면 탁주나 청주를 나무통에 숙성할 수 없게 주세법으로 금지시켜놨기 때문이에요. 오크통 숙성 약주를 구입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자, 여기다가 무슨 술을 넣어볼까 하다가 마침 잘 익어가고 있는 과하주가 보였습니다. 과하주는 도수도 25도 이상으로 높아서 잘 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크통의 숙성에도 변질되지 않고 맛있게 술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순신 장군이 마셨다는 과하주를 국내산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에 넣어봤습니다. 과하주랑 오크통이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크통에 술을 숙성시키면 술이 증발되면서 양이 줄어들잖아요. 이걸 엔젤스 쉐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천사의 몫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크통에서 증발되는 이 과하주를 이순신 장군 및 순국 선열들에게 바치는 술이라고 억지로라도 의미를 붙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명 조상스 쉐어. 서쪽에 엔젤스 쉐어가 있다면 동쪽인 우리에겐 조상스 쉐어가 있습니다. 조선의 술 과하주 유교 캐스크 버전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일단 과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크통 없이 일반 유리 발효통이나 항아리에 만들어도 정말 맛있게 나오니까 오크통에 넣는 건 재미로 보시고, 이 과하주 만드는 건 한번 집에서 직접 따라해보세요. 장담하는데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일단 재료는 찹쌀 1kg, 물 1리터, 누룩 100g, 담금주 25도짜리 1.8리터 한 통이 필요합니다. 찹쌀이랑 담금주는 동네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누룩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누룩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술을 만들 때 사용하던 전통 발효제입니다. 다행히도 인터넷으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누룩 100g을 물 1리터에 풀어줍니다. 자, 누룩을 물에 약 7시간 정도 서늘한 곳에 불려놓을 거예요. 자, 중간중간 저어주면서 누룩 덩어리들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자, 누룩을 불려놓으면서 찹쌀 1kg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자, 쌀을 씻을 때는 박박 문지르지 말고 빙빙 돌려주면서 약 10분 동안 물을 바꿔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2-3시간 정도 찬물에 불려놓겠습니다. 자, 2-3시간 뒤에 불린 찹쌀을 다시 한번 깨끗한 물로 헹궈주고 30분간 채반에 받쳐서 물을 빼줍니다. 자, 그리고서 젖은 면보를 찜기에 깔아주고 이 위에 쌀을 올려서 고두밥을 쪄줍니다. 40분간 불에 찌고 20분간 뜸을 들이면 됩니다. 만약에 찜기가 없으신 분들은 전기밥솥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때는 불린 찹쌀 1kg에 물 800ml 정도를 넣어서 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밥을 찌는 동안 술을 안칠 발효통을 소독해줍니다. 자,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발효통에 약국에서 구입한 소독용 알코올을 뿌린 뒤에 닦아줍니다. 자, 발효통은 3.8리터짜리를 사용했는데요. 다이소에 가시면 3.6리터짜리 5,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자, 이제 불려놓은 누룩을 걸러주겠습니다. 자, 누룩 찌꺼기는 버리고 우리는 아래 남은 이 물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 누룩 걸은 물 1리터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누룩을 걸러냈는데 1리터가 안 나오면
거른 누룩 찌꺼기에 다시 물을 부어서 잘 섞어준 뒤에 이걸 다시 걸러서 물 1리터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걸른 누룩물은 밥을 준비하는 동안 선선한 곳에 잠시 놔두겠습니다. 자, 이때는 냉장고에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밥이 다 되면 이제 넓은 곳에 펼쳐놓고 선풍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식혀줍니다. 자, 손등을 댔을 때 약간 따뜻하네 싶을 정도로만 식혀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식힌 밥과 누룩물을 섞어주겠습니다. 이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알콜로 소독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한 20분 동안 열심히 치대주겠습니다. 이 누룩물과 밥이 잘 섞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귀찮더라도 이 과정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쌀, 물, 누룩을 섞은 것을 술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술떡을 발효통에 앉혀주겠습니다. 술떡을 앉힐 때는 중간중간 꾹꾹 눌러주면서 빈틈이 없도록 해줍니다. 자, 주변에 묻은 자국들은 잘 닦아내 주시고 뚜껑을 닫고 실내 온도 25도 부근에서 3일 동안 발효시키겠습니다. 자, 술은 하루에 한 번씩만 저어주면서 발효시키면 됩니다. 자, 술을 만든 지 하루 뒤의 모습입니다. 쌀이 물을 다 흡수해서 뻑뻑해진 모습입니다. 이때는 손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한번 섞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에 있는 술을 위로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뒤섞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주변에 묻은 것들은 깨끗하게 닦아주고 뚜껑을 닫고 발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씩 국자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술을 만든 지 3일째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담금주를 부어주겠습니다. 저처럼 가성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담금주를 넣어주셔도 되고 난 조금 더 고급지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드카나 안동소주 담금주 넣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처럼 담금주 25도짜리 1리터를 부어주겠습니다. 조금 더 독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2리터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독한 증류주를 부어주면 높은 알코올 때문에 술덫이 잡균에 오염되지 않고 상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냉장 시절이 없던 조선시대에는 특히 여름에 이런 방법으로 술의 저장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진알과 여름하, 술주, 여름을 나는 술이라고 해서 과하주입니다. 자, 이렇게 소주를 부어주고서 일주일간 발효시키겠습니다. 이때도 하루에 한 번씩 술을 저어주면 좋습니다. 자, 과하주는 겨울철에 만들면 더욱 맛있는데요. 이렇게 소주를 붓고 겨울철 베란다에 햇빛이 안 닿는 곳에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두면 정말 끝내주는 술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하주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과하주가 익는 동안 주문한 오크통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왜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오크통과 받침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 있는 영동 오크통 제작소에서 국내산 참나무로 접착제나 화학 첨가제 없이 만든 순수 국내 제작 수제 오크통입니다. 자, 광고 절대 아니고 제 돈 22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가성비템으로 시작해서 결국 22만 원짜리 오크통을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엔 뭘 사게 될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작소에서 보내주신 설명서에 따르면 처음에는 물을 부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5리터를 채워주고 48시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자,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물을 버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상님께 바칠 과주를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를 부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쌀이 거의 다 삭아서 아래 가라앉고 아직 덜 삭은 쌀들이 위에 약간 있습니다. 완전히 다 삭히면 좋은데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 이대로 거른 다음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주는 약 3리터 정도가 되고 오크통은 5리터라서 추가적으로 증류주 2리터를 채워줘야 합니다. 오크통에 넣는 술의 도수가 낮으면 아무래도 술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도수가 좀 센 35도짜리 담금주를 넣어주겠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이 비싼 오크통에 담금주가 웬 말이야, 최소한 보드카 정도는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지금 이 단계는 오크통 길들이기 단계로 적당히 가성비 있는 구성으로 길만 좀 들여놓고 사실 여기에 넣고 싶은 술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모과 향기를 내뿜으면서 열심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제가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과주를 걸러주겠습니다. 술을 걸을 때는 면보보다는 이런 샤주머니가 좋습니다. 혹은 다이소에 가시면 삼배 주머니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쌀에 있는 단맛이 잘 우러나올 수 있게 한 번씩 푹푹 담가가면서 술을 짜줍니다. 자, 이렇게 뽀얀 과주 2.8리터 정도가 나왔습니다. 맛은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알코올감과 함께 과실향도 살짝 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이제 과주 2.8리터와 담금주 35도짜리 2.2리터를 오크통에 채워 넣겠습니다. 오크통 내부를 불에 그슬리는 것을 토스팅이라고 하는데 이 영동 오크통 제작소에서는 토스팅을 주문자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
커스텀으로 진행을 해주십니다. 토스팅 정도에 따라 술 맛이 달라지는데 약간 약한 토스팅에서는 바닐라 향이, 중간 토스팅에서는 커피나 초콜릿, 강한 토스팅에서는 캐러멜 같은 향이 난다고 합니다. 자, 캐러멜과 막걸리는 생각만 해도 조금 끔찍하니까 저는 중간 토스팅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빈틈없이 술을 꽉 담고 마개로 밀봉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약 한 달 동안 숙성시켜 볼게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오크통을 굴려주면서 잘 섞어주고, 혹시나 조상스 쉐어 정도가 아니라 조상스 강탈 수준으로 증발량이 많으면 중간중간 담금주를 보충하면서 숙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술이 어떻게 될지 약 한 달 뒤에 다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이순신 장군이 쓰신 난중일기에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록된 술 과하주를 만들어서 오크통에 넣었단 말이죠. 과하주도 넣고 양이 조금 부족해서 담금주도 넣었습니다. 최대한 증발되는 양을 줄여서 조상님들이 많이 뺏어 드시지 못하게 서늘한 곳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숙성을 시켰습니다. 자, 긴 말 할 것 없이 술을 꺼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맑고 투명한 술이 초콜릿 향 비슷한 걸 내뿜으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흙탕물 같은 게 막 쏟아지더니, 야, 이거 뭔가 잘못된 느낌. 자, 직접 만든 과주를 맑고 투명한 상태로 넣어줬어야 했는데 탁한 상태로 넣어서 이 뽀얗던 술이 오크색을 머금으면서 이런 흙탕물처럼 변한 것 같습니다. 자, 수도꼭지를 열어서 술이 잘 빠져나가게 하겠습니다. 야, 술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야, 이거 망한 거면 이 술을 어떻게 다 처리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5리터의 술을 가득 채워넣고 중간에 오크통이 흡수한 양이 좀 있어서 담금주 약 300ml 정도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초콜릿 향이 나는 흙탕물 약 4.5리터를 얻었습니다. 약간 옅은 막걸리 색도 나기도 하고, 향은 진한 참나무 향과 약간 캐러멜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향은 제법 위스키 향이 납니다. 이 흙탕물은 바로 먹지 않고 병에 옮겨 담아서 냉장고에서 숙성을 하면서 맑게 위에 뜬 부분만 건져서 마시겠습니다. 자, 이제 다 비어진 오크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새로운 술을 채워 넣어야죠. 오크통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두게 되면 나무가 건조해지고 갈라져서 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열심히 술을 만들어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술이 또 진또백입니다. 처음에 넣었던 과주는 오크통 길들이기용 술이었고, 길이 잘 든 이 오크통에 하양주라는 향이 좋은 청주를 넣어서 장기간 숙성시켜 보겠습니다. 이 하양주는 손이 좀 많이 가는 술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약 한 달 뒤에 오크통에 넣은 술이 무슨 맛인지 결과 보고 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래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하양주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이해해 주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양주는 연꽃 향이 나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생연잎 냄새 맡아보신 분 계신가요? 진짜 달면서 상큼한 향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연잎은 하나도 안 들어간 술에서 신기하게 비슷한 향이 납니다. 이 향이 좋은 술을 약간 담백하게 만들어서 오크통에 숙성시키면 무슨 향이 날지 궁금해서 하양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짧게 보여드리면, 먼저 쌀가루를 곱게 채쳐서 뜨거운 물로 반죽을 만들고 동그랗게 구멍떡을 만들어 줍니다. 이 구멍떡을 팔팔 끓는 물에 삶아서 익혀줍니다. 구멍떡이 다 익으면 물 위로 떠오르는데, 이 떠오른 떡을 건져내자마자 미친 듯이 으깨줍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욕이 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다 으깬 구멍떡을 차갑게 식혀줍니다. 그런 다음 가루낸 누룩을 함께 넣고 미친 듯이 치대줍니다. 이 과정에선 많은 욕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걸 밑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밑술을 항아리에 넣어줍니다. 저는 이 큰 아이스박스에 항아리와 아이스팩을 함께 넣어서 저온에서 오랫동안 발효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며칠 뒤 그렇게 찐덕했던 밑술이 약간 풀어지면서 요거트 같은 질감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연잎향이 미친 듯이 뿜뿜합니다. 이제 고두밥을 찌고 차게 식혀서 물과 함께 밑술에 버무려 줍니다. 요걸 덧술이라고 합니다. 자, 덧술하고 한두 시간 뒤 이렇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술이 잘 발효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찹쌀을 꺼내서 또 고두밥을 쪄주고 차게 식혀줍니다. 그리고 다시 술과 함께 섞어줍니다. 이걸 이제 2차 덧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약 한 달 동안 매일 아이스팩을 갈아주면서 20도 초반의 온도에서 발효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었던 술이 쌀이 삭고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아주 이쁜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 술을 걸러서 병에 옮겨 담고 냉장고에서 약 2주 정도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맑은 술이 뜨는데 맛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좀 고민을 했어요. 혹시나 오크통에 넣었다가 이 아까운 이 좋은 술만 망칠까 봐서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맑은 술만 조심스럽게 잘 떠내서 오크통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맑은 부분만 넣으면 다시는 이런 흙탕물은 안 나올 겁니다. 혹시 저처럼 집에서 이렇게 술 만들어서 돈 주고도 못 사는 나만의 술 만들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강의해드리는 온라인 클래스를 한번 수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의 링크는 제가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맑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떠내서 오크통에 옮겨 담았는데 5리터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장성을 증가시킬 겸 40도짜리 보드카,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막걸리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증류기로 내린 50도짜리 소주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양주는 도수가 약 17도 정도의 생주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곳에 있으면 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오크통을 넣고 아이스팩도 넣은 다음 베란다에 두고 저온에서 굉장히 길게 숙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이 10월 중순이니까 한 2월까지 한번 숙성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흙탕물이 많이 가라앉아서 꽤나 맑은 술들이 많이 떴습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병에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은 뭐라 말할 수 없는 혼종이 나왔습니다. 과주를 만들어서 담금주와 함께 오크통에 숙성시킨 술인데요. 주세법으로 치면 정확하게 따져본 건 아니지만 기타 주류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향은 아주 약한 초콜릿 향도 나는데 참나무의 향이 강하고 이게 뭔가 한약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피트 느낌은 아닙니다. 이 피트가 정로환이라면 이 술은 약간 당귀, 달달한 한약재 같은 느낌입니다. 맛은 맛은 무슨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 같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과주가 원래 달달한 술이거든요. 여기에 오크 향이 배어버리니까 이 쉐리 숙성 느낌인데요. 이게 쉐리 와인이나 포트 와인이나 과주나 다 원리는 똑같은 술입니다. 포도나 쌀의 발효 중간에 도수가 높은 증류주를 부어서 발효를 중단시킵니다. 이렇게 만들면 술이 달고 독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쉐리나 포트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달거든요. 거의 디저트 먹는 것처럼 단데 이 과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향은 좀 별로였는데 맛은 의외로 괜찮은데요. 야, 이거 컨텐츠 각 나옵니다. 이 시중 위스키랑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진짜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전에 빈 위스키 병에 담아서 나중에 친구들한테 한번 줘봐야겠습니다. 담금주도 꽤 들어갔는데 목 넘김은 부드럽습니다. 크 하거나 목을 팍 치거나 혀가 얼얼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달아요. 단데 부드럽게 넘어가서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위스키의 그 나무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술도 그렇게 싫어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술을 마시면서 맛있다고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제 생각보다 맛있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진짜 맛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 색을 좀 보세요. 먹기 싫게 생겼잖아요. 근데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고 맑은 부분만 마시니까 가볍게 데일리로 마시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있다면 한 2년 정도 쭉 묵혔다가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숙성이 더 들어가면 더 부드럽고 풍미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냉장고 저 깊숙한 곳에 한번 묻어두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10점 만점에 6점에서 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술을 마실 때 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인상과 같은 향이 그닥 좋진 않아서 점수를 높게 해주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맛은 만족스럽습니다. 갑자기 오크통에 넣은 하양주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언제가 될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하양주의 숙성이 끝나는 날 오크통이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2022년 10월에 하양주라는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술을 만들어서 이 술의 맑은 부분만 떠내서 이 오크통에 넣어놨단 말이죠. 하양주를 넣기 전에 과하주라는 술을 넣었는데 탁한 부분까지 넣어서 그런지 오크통 숙성이 되니까 무슨 흙탕물 같은 술이 나와서 이번에는 하양주는 맑은 술만 조심스럽게 떠서 넣어놨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서 2023년 2월에 술을 빼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지만 오늘 이 술을 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법 황금빛색의 영롱한 술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번에 나온 흙탕물에 비하면 정말 영롱한 색입니다. 근데 이 청주는 효모가 살아있는 생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실온에 두면 쉽게 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난 10월에 베란다에 두고 겨울 동안은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좀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술에서 약간 짭짤한 간장향도 살짝 느껴집니다. 이게 술이 오래되면 약간 이런 향기가 나거든요. 자, 5리터의 술을 넣고 6개월이 지나니까 약 4.5리터의 술이 남았습니다. 조상님들께서 한 500ml 정도 잡수셨습니다. 자, 살짝 떠서 맛을 보면 색은 나쁘지 않죠? 약간 탁하긴 한데 금빛이 살짝 돕니다. 맛을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맛이 뭔가 오묘합니다. 술이 상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전혀 상하진 않았습니다. 저장성을 증가시키려고 청주와 함께 증류식 소주와 보드카를 넣어주었는데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맛은 달달한 맛도 느껴지고 살짝 초콜릿 맛도 살짝 느껴집니다. 향에서 느껴지던 간장 맛은 다행히 전혀 안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달달합니다. 솔직히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시켜 마셔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크통을 비우면 또 술을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오크통이 건조해져서 망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술을 넣으면 좋을까 하다가 요즘 하이볼도 유행이고 또 제가 소주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멈추지 말고 가보자 싶어서 포르투갈산 동증류기 10리터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사람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두들겨서 만든 증류기고 가격은 51만원입니다.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라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부남들에게는 전설의 명언이 있죠.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그동안 용서를 많이 구해본 입장에서 용서받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일단 지르고 아내가 아이랑 친정에 가 있는 사이에 미친듯이 증류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증류기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술을 붓고 끓이면 약 80도 부근에서 에탄올 증기가 올라오게 되고 그 증기가 이 관을 타고 가다가 여기에서 냉각수를 만나서 차가워지면 다시 액화가 되면서 이 아래로 술이 또르르 떨어지게 됩니다. 구리로 만든 증류기는 가정에서 관리는 조금 어렵지만 안 좋은 향기 성분인 황화합물을 제거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에 술을 배우면서 똑같은 술을 이런 구리 증류기와 스테인리스 증류기에 증류를 한 다음에 바로 마셔봤는데 확실히 구리 증류기 쪽 술이 맛이랑 향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증류기에 비해 5배 정도 비싼 구리 증류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증류를 하려면 증류할 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단 여기 오크통에서 빼낸 술도 조금 아깝긴 한데 재미삼아 증류하기로 하고 이 술만으로는 양이 부족해서 술을 또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떤 술인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삼양주라는 술인데 술을 3번 빚는다고 해서 삼양주입니다. 18리터짜리 항아리에 쌀 7.5kg, 물 9리터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막걸리나 청주를 만들 때는 쌀과 물의 양을 1대1로 잡고 만드는데 증류할 술을 만들 때는 쌀보다 물을 많이 넣어줘서 술에 약간 신맛이 돌게 만들어야 증류주에서 과시량 같은 좋은 향이 나옵니다. 과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습식 쌀가루 500g을 잘 채쳐줍니다. 이제 여기에 정수물 1.25리터를 붓고 잘 풀어줘서 애죽을 만들어줍니다. 그 사이에 물 1.25리터는 팔팔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이 애죽을 넣고 죽이 타지 않게 쭉쭉 잘 저어줍니다. 쌀가루가 다 익으면 이 상태로 하룻밤 차갑게 식혀줍니다. 죽이 다 식으면 여기에 누룩 500g을 넣어줍니다. 골고루 잘 저어주고 통에 담아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이걸 밑술이라고 합니다. 효모의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늘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소한 냄새를 뿜뿜 뿜으면서 발효를 시작합니다. 이제 쌀 2kg을 잘 씻어서 물에 불려서 물기를 빼줍니다. 저는 며칠 전에 씻어두고서 급한 일이 생겨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쌀을 사용했더니 쌀알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쌀이 깨지면 술이 쓰게 나오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어차피 증류해서 제가 먹을 거니까 깨진 쌀이더라도 버리긴 아까우니까 사용했습니다. 이 쌀을 이제 잘 쪄서 고두밥을 만들어줍니다. 고두밥을 찔 때는 이런 고무 패킹이 있는 찜기를 사용하시면 정말 삶의 질이 확 상승합니다. 이 고두밥을 잘 식혀서 항아리에 넣어주고 만들어 놓은 밑술도 넣고 물도 1리터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 두면 이렇게 또 열심히 발효를 합니다. 자, 이제 찹쌀 5kg을 깨끗하게 씻어서 2시간 물에 불려주고 물을 빼서 건조를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고두밥을 쪄주고 잘 식힌 다음에 만들어 놓은 술에 넣고 물도 5리터 넣어주고 누룩도 추가로 200g 정도 더 넣어주었습니다. 잘 섞어주고 실내 온도 20도 초반 부근에 두면 보글보글 소리를 내면서
바나나 냄새도 뿜뿜하고 이산화탄소도 뿜뿜하면서 발효를 합니다. 자, 그렇게 20일 정도를 두고서 5일에 한 번 정도 저어주면 이렇게 맑은 술이 뜨면서 술이 완성이 됩니다. 도수가 조금 높게 나왔고 약간 씁쓸하면서 산미도 살짝 있는 술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술을 걸러주겠습니다. 술을 짤 때 큰 그릇을 뒤집어 놓고 여기다 눌러주면서 술을 짜면 술을 최대한 많이 짜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소젖을 한 번도 짜본 적은 없지만 뭔가 소젖 짜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재밌긴 한데 전완근이 겁나게 땡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증류를 할 건데 증류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냥 물만 넣고 끓여서 내부를 한번 청소를 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류를 할 때는 냉각수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집에 있는 정수기 꼭지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관을 연결해서 냉각수를 공급해 줬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래, 나오는 부분이 위로 가게 연결을 해줍니다. 최대한 냉각수가 냉각기 안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물이 올라가고 위로 나가게끔 해줬습니다. 알코올 증기가 이 관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찬물을 만나서 액체로 변하고 술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냉각수가 충분히 차갑지 않으면 애써 끓인 증기가 액화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증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각수는 항상 20도 초반 부근으로 차갑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틀어놔야 합니다. 자, 세팅은 끝냈고 이제 솥에 술을 넣고 증류를 해보겠습니다. 10리터짜리 솥에 7리터 정도만 술을 넣어서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됐고 불을 켜서 증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60도 정도 되니까 슬슬 술 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는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서 술덫의 2% 정도는 버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솥에 술을 7리터를 넣었다면 140ml 정도는 버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런데 불이 너무 세서 술이 끓어 넘치면서 막걸리가 쏟아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조졌어. 이러면 이제 다시 증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다시 증류를 하는데 아무리 불을 줄여도 술이 계속 끓어 넘치더라고요. 결국 완전 난장판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탁하게 거른 술은 술에 건더기가 많아서 술이 끓으면서 농밀해지고 그러면서 거품도 많이 생기고 계속해서 끓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류를 잠시 중단하고 술을 이런 유리통에 담아서 건더기는 아래로 가라앉히고 위에 뜬 부분만 증류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술이 아래로 가라앉는 동안 아까 오크통에서 빼냈던 하양주를 먼저 증류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증류하기는 조금 아까웠는데 그래도 역시 양조의 꽃은 증류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증류를 해보겠습니다. 솥에 하양주 4.5리터 정도를 넣고 예전에 만들고서 냉장고에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있던 정체 모를 약주도 1리터 정도 넣어주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술을 자주 만들다 보니까 맛은 좋은데 다 먹지는 못해서 처치곤란인 술들이 냉장고에 꽤 많아서 이 기회에 잘 됐다 싶어서 증류를 해줬습니다. 이 술은 맑기 때문에 절대 끓어 넘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다시 증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술의 온도가 80도 정도 되니까 소주가 신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류 2%는 버려주겠습니다. 이 초류를 다음번 증류에 사용하는 양조장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찝찝해서 버려주겠습니다. 향은 진짜 무슨 과실향 같은 게 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크통에 넣을 술을 받겠습니다. 이 속도로 약 1.5리터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술의 온도는 약 90도 정도로 에탄올이 열심히 기화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술 맛을 살짝 보면 아무래도 직화 방식으로 술을 끓이기 때문에 약간 구수한 또는 고소한 풍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약간 밀키한 향도 느껴지고요. 아직까지는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향은 꽤 거친 느낌입니다. 이 술이 숙성이 잘 되면 신기하게도 완전 다른 술이 될 겁니다. 최소 3개월은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1.5리터 정도를 받아줬으면 이걸 본류라고 하는데 이 본류는 따로 빼놓고 후류를 받아줘야 합니다. 후류에는 탄향기라든지 누룩치 같은 안 좋은 향기 성분이 있어서 이게 본류에 들어가게 되면 술 맛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류는 따로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증류를 해서 향이 좋은 부분만 얻어내야 합니다. 후류를 증류해서 받은 300ml의 술을 아까 받아놓은 본류와 합쳐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솥에 술 6리터를 넣고 증류주 1.8리터를 얻었습니다. 보통 증류를 하면 30% 정도의 수율이니까 얼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술을 오크통에 담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넣어놓았던 막걸리가 약 2시간 만에 이렇게 층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을 떠내서 증류해 보겠습니다. 술 5리터를 솥에 넣어주고 물을 1리터 넣어서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자, 정말 다행히 순조롭게 증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맛은 역시나 고소하면서 엄청 독하거나 목을 탁 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역시 아직 숙성이 안 돼서 향은 거친 느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술 1.8리터를 얻어서 다시 오크통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술을 또 증류를 해줘야겠죠. 남은 막걸리의 맑은 부분을 솥에 넣어주고 이때다 싶어서 양이 너무 많아서 어찌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집에서 만든 약주도 넣어주었습니다. 역시나 이 술도 증류를 해서 1.8리터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오크통에 채워주겠습니다. 오크통에 술 5리터를 아주 낭낭하게 채웠습니다. 든든합니다. 정말. 도수를 측정해 보니까 4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8도짜리 100% 핸드메이드 소주를 오크통에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술이 이만큼 남았네요. 야, 오늘은 안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하필 남아버려서 제가 진짜 어쩔 수 없이 한 잔만 해야겠습니다. 자, 삼겹살을 잘 구워서 파김치를 담고 남은 술을 한 잔 딱 따라주고 삼겹살을 파김치에 싸서 딱 먹고 밥도 한 술 떠먹고 술을 한 잔 싹 즐겨줍니다. 박수가 뭐 절로 나오죠. 자, 쌀을 불리고 찌고 술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증류해서 마시는 맛. 이 맛은 안 해보면 모릅니다. 자, 오늘 넣어놓은 술은 두세 달 정도 숙성을 더 한 다음에 일부만 살짝 빼서 맛을 보면서 하이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5리터의 술을 위해서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증류와 뒷정리를 하고 51만원짜리 증류기를 사고 20만원이 넘는 오크통을 사고 수십 킬로의 쌀을 투자했습니다. 과연 오크통에 넣은 술 맛은 어떨지 두세 달 뒤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술봐? 그리고 요즘에 가스비 수도요금 장난 아닌데 거의 7시간 넘게 가스랑 물을 틀어놨네. 관리비 나오면 난 뒤졌다. 자, 여기 한 잔에 1,000원이 안 되는 하이볼이 있고 그 옆에는 가격을 따질 수 없는 아주 비싼 하이볼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집에서 하이볼을 자주 드시는 분들을 위한 진짜 핵가성비 하이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살고 계시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등짝을 한 대 맞으실 겁니다.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30도짜리 담금주 5리터가 있습니다. 정제수, 주정, 쌀, 증류소주 원액, 솔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26,400원에 구입했습니다. 냄새는 꽤 거칠고 알싸해요. 자, 그리고 여기 오크칩이 있습니다. 이런 오크통에 숙성시키면 비싸고 오래 걸리니까 이걸 이렇게 작게 쪼개가지고 표면적을 넓혀서 술에 넣어주면 오크 향이 아주 잘 배어듭니다. 다만 오크통에 넣는 것처럼 뭐 숙성이나 풍부한 향, 과실량 같은 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편하고 싸니까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 무려 아메리칸 오크입니다. 한 봉다리 100g에 10,000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자, 사이트에 가보면 아메리칸 오크, 프렌치 오크, 미디엄 다크가 있는데 남자는 역시 다크죠. 여기 상세 페이지에는 끓는 물에 한번 소독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오크향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다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그냥 한번 잘 흔들어주면 끝입니다.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치 원래 이 상태로 왔던 것 마냥 택배 박스에 넣어서 실온에 보관하면 저놈이 드디어 술에 미쳤구나 하는 가족들의 한심한 눈총은 조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자, 하루 뒤 모습입니다. 제법 색이 그럴싸하죠? 야, 이거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진짜 신기했습니다. 색만 보면 뭐 완전히 버번 위스키 느낌이 납니다. 자, 뚜껑을 열어서 향을 맡아보면 향도 꽤 그럴싸합니다. 달짝지근한 바닐라 향이 솔솔 나는 게 진짜 버번 위스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살짝 떠서 색을 확인해보면 색이 확 옅어졌습니다. 갑자기 벨즈 같은 스카치 위스키 색이 돼버렸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법 비슷하죠? 자,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크 칩과 함께 담겨있는 이 상태는 뭐 완전히 다크한 위스키 그 자체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냥 담금주다 보니까 향이 굉장히 맵습니다. 코를 팍 치는 게 상당히 강렬해요. 그래서 오크칩 숙성은 이 정도로 하고 여기 무유약 옹기에다가 술을 옮겨서 옹기 숙성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알코올의 매운맛을 빼고 싶어서 숨쉬는 옹기에다가 옮겨주겠습니다. 집에서 따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따로 옮겨 담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칩 넣어놓고 그냥 이 상태에서 조금씩 빼다가 하이볼 만들어 드시면 계속해서 오크칩 숙성도 되고 어차피 하이볼 만들면 알코올 치는 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플라스틱 통에 고도수의 알코올을 오래 숙성시키는 게 찝찝하시다면 큰 유리병이 있으면 옮겨 담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저는 술을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오크칩이 혹시나 딸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얼음망도 받쳐놓고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그냥 낭낭하게 눌러 담았고요. 뚜껑은 닫아야 하니까 위에 찰랑거리는 거는 계량컵에 좀 옮겨 담겠습니다. 자, 남은 옹기에도 담아주는데 이게 옹기라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냅다 넘쳐버렸습니다. 이것도 위에 찰랑거리는 건 계량컵에 좀 담아주었습니다. 자, 뚜껑을 닫아주고요. 숙성이 되려면 꽤 오래 있어야 하는데 영상은 찍어야 해서 마냥 기다릴 순 없으니까 한 달 정도만 숙성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남은 이만큼의 술은 또 재미난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술을 따르고 이만큼 남아버렸습니다.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진짜 오늘은 안 마시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하이볼 딱 한 잔만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얼음을 넣은 잔에 술을 넣어주는데 도수가 30도로 위스키보다 낮으니까 60ml 채워서 넣어주고요. 레몬 주스 한 5ml 정도 넣어주시고 빙빙빙 돌려서 술을 차갑게 한 다음에 토닉 워터를 채워줍니다. 120ml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한 잔에 1,000원이 안 됩니다. 담금주 30도 5리터에 26,400원, 오크칩 만원, 합치면 36,400원이니까 1리터에 7,280원 꼴이고 60ml 넣었으니까 437원 꼴입니다. 여기에 토닉워터가 이마트에서 6개 묶음에 3,900원이니까 250ml 한 캔에 650원, 120ml 들어갔으니까 312원 꼴입니다. 자, 술하고 토닉워터를 합치면 749원이고 얼음은 직접 얼렸습니다만 그냥 대충 얼음값, 레몬 주스까지 넉넉하게 잡아도 1,000원이 안 넘습니다. 이 가격에 이 마시면 야, 정말 해자롭다.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해보면 도수가 10도 정도 됩니다. 1,000원 미만의 10도면 알성비도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30도짜리 술, 이거 도수가 너무 낮아 하시는 형님들은 50도짜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남은 건 뭘 하냐? 이거는 진짜 짧게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과하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쌀로 술을 만드는 발효 중간에 도수 높은 증류주를 부어서 달달하면서 독한 맛을 내는 조선시대에 아주 많이 빚어졌던 술입니다. 이 오크칩 소주가 남은 김에 쌀을 2kg 정도 쪄서 누룩과 물하고 섞은 다음에 한 2-3일 정도 후에 이 소주를 부어주었습니다. 대략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제 이걸 일주일 후에 맑은 부분만 떠내면 이런 영롱한 빛의 오크칩 과주가 완성이 됩니다. 자, 향은 약간 오크 향은 나는데 크게 튀진 않고 바닐라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맛을 보면 이거는 위스키에 물을 탄 다음에 꿀을 넣어서 마시는 느낌이에요. 과주답게 굉장히 달면서 오크에서 오는 듯한 바닐라 향도 느껴져서 꽤 색다릅니다. 자, 아까 온기에 넣어놓은 술이 어느덧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통에 오크칩과 함께 술을 약간 남겨놨었거든요. 과연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래 통에 담겨있던 술을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색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과장 살짝 보태서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 같은 색이에요. 향은 버번 위스키 계열의 아세톤과 캐러멜 향이 느껴집니다. 그에 반해 맛은 역시 위스키에 비할 바는 좀 못합니다. 단맛은 거의 없고 알싸한 주정의 맛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캐러멜 같은 향이 스치긴 해서 딱 하이볼용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온기에 숙성한 술도 맛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오크칩을 일찍 걸러내서 색은 옅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냥 페트병에 담겨있던 애보다는 알코올 치는 느낌은 덜한 것 같습니다. 숙성 기간이 워낙 짧아서 그냥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맛은 부드러운 소주 맛에 역한 느낌은 없고 캐러멜 풍미에 약간의 나무향과 알싸한 느낌이지만 역시나 니트로 즐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하이볼용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두 술 모두 하이볼을 한번 타볼게요. 이번에는 30ml만 넣고 탄산수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먼저 페트병에서 한 달 이상 오크칩에 담궈놓은 술은 맛에서 나무향이 상당히 느껴지고 캐러멜의 달달한 향도 느껴집니다. 뭔가 발렌타인 17년 하이볼과 에반 윌리엄스 하이볼 그 어딘가 중간쯤인 것 같아요. 온기 숙성한 술의 하이볼 맛은 제법 그럴싸한 느낌이 납니다. 일본 여행 가서 시키면 나오는 가쿠 하이볼 느낌이에요. 그런데 도수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술을 더 넣었더니 아주 딱 맞습니다. 확실히 60ml 정도는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얼음이 아까워서 내친 김에 진저 비어로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진저 비어는 좀 별로입니다. 음료 맛만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단맛이 조금 적은 캐나다 드라이 토닉 워터나 그냥 탄산수 조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하이볼 한번 만들 때 60ml가 들어가고 총 5리터가 있으니까 계산해보니까 하이볼 83잔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면 83주, 그러니까 1년 반을 넘게 드실 수 있고 일주일에 2번 마신다 하면 9개월을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이 하이볼은 가격을 따질 수 없는 아주 비싼 하이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제가 지난 2월에 집에서 직접 쌀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고 이걸 구리 증류기로 증류를 해서 이 5리터짜리 국산 오크통에 넣어놓은 술입니다. 지금이 8월 말이니까 6개월 조금 넘게 숙성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탓인지 지금 양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조상님들께서 좀 맛있게 드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빼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넣었을 때 도수가 48도였고 원래 소주를 증류하면 가스를 좀 날려주는 탈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 없이 6개월 정도밖에 숙성이 되지 않아서 향은 꽤 맵습니다. 코를 꽤 칩니다. 근데 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방구석에서 혼자 사부작사부작해서 만든 술이란 걸 감안하면 저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알코올이 코를 너무 때려서 물을 좀 타서 마셔보겠습니다. 확실히 향이 더 잘 느껴지네요. 분내나 탄내 같은 건 없고 누룩만 사용해서 만든 술인데 누룩의 쿰쿰한 느낌도 안 느껴집니다. 오히려 과일 쪽에서 베리류나 히비스커스 같은 향이 느껴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맛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신기합니다. 달달한 맛에 아까 말씀드린 히비스커스 향도 있고 또 끝맛은 고소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오크통이 바로 직전에 과주를 숙성시켰다가 뺀 오크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쌀로 만든 술 특유의 달짝지근한 맛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방구석에서 만든 것 치고는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하이볼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얘는 도수가 40도가 넘으니까 30ml를 넣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겠습니다. 맛을 보면 히비스커스 또는 베리류의 향이 나니까 탄산수에만 섞어도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독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 알싸한 나무 느낌과 함께 달달한 맛도 납니다. 나름 매력 있는 술이라고 느꼈는데 이건 제가 고생고생해서 만든 술이라 굉장히 많은 뽕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격으로 따지기가 애매한 게 증류주 5리터 만드는데 원액이 20리터 정도는 필요하고, 그러려면 쌀은 10kg 가까이 들어가고 술 발효시키고 증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오크통 숙성시키는 시간에 오크통은 20만 원이 넘고 증류기는 50만 원이 넘으니까 뭐 대충 정성이 많이 들어간 술이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고생해서 돈 들여가면서 왜 굳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먹냐, 그냥 마트 가서 위스키 하나 사 먹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걸 낚시나 캠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선을 굳이 고생해서 내가 안 잡고 수산시장 가서 편안하게 사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고생하면서 잡아? 또는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최고인데 왜 그 벌레 물리게 밖에 나가서 캠핑을 해? 라고 묻는다면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즐기는 거죠. 계획 짜고 준비물 챙기면서 출발하기 전에 드는 그 설레임, 도착해서 낚시하거나 캠핑하는 그 즐거움,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시피 짜고 어떤 쌀로 할지, 누룩은 뭘로 쓸지, 증류는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많이 태운 오크통 쓸지 중간 정도로만 태운 오크통 쓸지, 몇 달을 기다리면서 맛은 어떨까 궁금해서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감정, 그 느낌, 그게 좋아서 집에서 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술 만드는 컨텐츠를 더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소주뿐만 아니라 맥주, 위스키도 만들어서 꼭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여기 두고 숙성을 시키면서 종종 영상을 통해서 근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물가 저성장의 시대에 담금주와 오크칩을 활용해서 아주 알뜰하게 하이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에서 이걸 만들고 있으면 가족들의 눈총이 따가울 수도 있어서 이걸 꼭 따라해보세요 라고 말은 못하겠어서 그냥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알려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660년에 쓰여진 구황보유방이라는 책에 적선소주라는 소주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715년에 쓰여진 산림경제에 1700년대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안동 종가댁에서 술을 만드는 방법을 담아놓은 온주법이라는 책에도 적선소주가 등장합니다. 적선소주는 이태백이 좋아한 소주라는데요. 이태백은 당나라의 시인이고 두보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 하나입니다. 이름은 이백, 자는 태백입니다. 적선 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인간 세상에 귀양온 신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를 정말 잘 썼다고 하는데 이 이태백이 알아주는 애주가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태백이 좋아했던 소주라고 해서 적선소주라고 붙여진 이름의 소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걸 발견하자마자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기록은 1660년대에 쓰여져 있지만 이백은 7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이 술이 이백이 즐겨 마셨던 술이라면 거의 1300년 전 레시피인데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백 년 전 레시피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마다 계량이 좀 다릅니다. 어떤 책에는 쌀을 한 말 5대에 물 4말을 넣으라는 책이 있고 어떤 책에는 쌀을 한 대 5홉에 물 4말을 넣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10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무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다만 여러 차례 술을 빚어본 경험에 기대보면 쌀 한 대 5홉에 물 4말을 넣으면 거의 한강물이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쌀 150g에 물 4리터를 넣는 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쌀 한 말 5대에 물 4말을 넣으면 될 거라 보여집니다. 자, 문헌에 쓰여진 레시피는 쌀 한 말 5대를 가루내어 물 4말로 죽을 만들고 식기를 기다렸다가 여기에 누룩 3대와 함께 항아리에 넣고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5일을 기다린다. 후에 찹쌀 한 말을 씻어 밥을 지어 본주와 합하여 익기를 기다려 넷으로 나누어 소주를 내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에 맞게 좀 계량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쌀가루 1kg에 물 4리터를 넣어서 죽을 만들어 줍니다. 물 4리터 중 2리터는 팔팔 끓여주고 나머지 2리터는 미리 쌀가루를 잘 풀어줍니다. 이걸 애죽이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끓는 물에 애죽을 부어 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반나절 정도 충분히 이 죽을 차게 식힌 다음에 큰 대야에 옮겨 담고 누룩을 300g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치대줍니다. 한 30분 정도 TV 보면서 치대주면 어느새 이렇게 묽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효통에 옮겨 담아줍니다. 마무리도 깔끔하게 닦아주고요. 약 3일간
실온에서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요걸 밑술이라고 합니다. 술 속에 효모를 증식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고서 찹쌀 1kg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2시간 정도 물에 불려놨다가 채반에 받쳐서 물을 빼줍니다. 그리고 찜기에 올려서 고두밥을 쪄줍니다. 잘 익은 고두밥을 넓게 펼쳐서 식혀주고요. 다 식으면 3일 전에 만들어 놓았던 밑술에 고두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해 보여서 1리터 정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밥이 뭉친 곳이 없도록 잘 풀어줍니다. 손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약 9일을 두었습니다. 술에서 아직 기포가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거의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술을 걸러내고 소주를 내리겠습니다. 문헌에는 4번에 나누어서 소주를 내리라고 했는데 저는 양이 많지 않아서 한 번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증유기를 이용해서 소주를 내려보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만들어 놓은 술을 끓이면 78.3도에서 끓는 에탄올이 기화되어서 올라오고 기체가 이 관을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냉각관을 지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액화돼서 쪼르르르 흘러내리면 소주가 되는 것입니다. 약간의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위스키, 소주, 고량주, 보드카 등 증류를 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온도가 78도에서 80도 부근이 되자 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솥에 담은 술이 끓어 넘쳐서 관을 타고 역류해 버렸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지난번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조졌어. 다시 받아내고 처음부터 증류를 하는데 불이 너무 강했는지 결국 펑 하면서 틈 사이로 막걸리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 주방이 완전히 개판이 됐는데요. 다시 봐도 참혹합니다. 솥 안은 완전히 타서 눌러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고수분들께 자문을 구해보고 천천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발효를 너무 일찍 끝낸 것 같습니다. 이게 술 속에 당이 남아있고 또 쌀이 덜 삭아서 큰 입자가 남아있으면 솥 안에서 밑으로 가라앉아서 눌러붙게 되고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만들어서 이번엔 누룩을 좀 더 넉넉히 넣고 발효도 20일 이상 길게 가져가서 술 속에 당분이 거의 남지 않게 했습니다. 자, 다시 술을 짜주겠습니다. 보면 발효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쌀 2kg을 넣었는데 잘 삭아서 남은 지게미 양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새카맣게 타버렸던 솥도 깨끗하게 벗겨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증류 세팅을 해놓고 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리터짜리 증류 솥에 약 5리터 정도의 술을 넣어주었습니다. 세팅을 살짝 바꿔봤는데요. 냉각수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서 수중 펌프를 달아서 순환시켜주는 방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스팩을 넣어서 물을 최대한 차갑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75도 정도 넘어가니까 초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증류를 할 때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초류, 본류, 후류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초류는 쌀 증류주는 적은 편이지만 과실 증류주에는 메탄올 함량이 좀 있어서 버리거나 다음번 증류할 때 재사용합니다. 초류 이후에 본류가 이제 제품화되는 술이고 후류는 탄내 같은 향이 별로 안 좋은 성분들이 나와서 이것도 버리거나 모아두었다가 다음번 증류할 때 사용합니다. 저는 2번 증류를 할 거라서 일단 초류, 본류, 후류 모두 다 받아주겠습니다. 자, 처음 나온 100ml 정도 도수를 재보니까 65도 정도 되네요. 자, 초류는 향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꽃향이나 모과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끓어넘치지 않고 증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각수가 자꾸 따뜻해져서 결국 원래 세팅대로 변경해서 싱크대 정수기로 차가운 물을 넣어주었습니다. 자, 물이 차갑지 않으면 애써 끓여서 기화시킨 에탄올 기체가 다시 액화되지 않기 때문에 증류 효율이 감소합니다. 자, 증류기에서 나오는 증류액의 도수가 25도 정도 되었을 때 증류를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색이 탁해진 이유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백탁 현상이라고 해서 술 속에 유성 성분 때문에 생기는 건데 상업 양조에서는 7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걸러냅니다. 저는 어차피 한 번 더 증류할 거기 때문에 그냥 냅두겠습니다. 자, 약 1.5리터의 소주가 나왔고 도수는 48도입니다. 원래는 온도계까지 꽂아서 정확히 봐야 되는데 대강 도수는 48도 내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술을 다시 증류할 건데요. 48도의 술을 그대로 가열해서 증류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타서 알코올 도수 약 25도에서 30도 부근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다시 불을 올리고 증류를 하겠습니다. 저는 넣은 술 양의 1% 정도는 초류로 분류하고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코올 도수 약 57%의 소주 1리터가 나왔습니다.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딱 맛있는 부분만 담았습니다. 이 술은 지금 바로 마시는 게 아니고 이런 온기에다가 최소 1년은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향도 더 살아나고 부드러워집니다. 이거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무유약 온기인데 숙성이 잘 되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소주 양조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태백이 좋아했다는 적선 소주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숙성 전이라 맛이 완전하진 않지만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향은 고소한 곡물향과 흙향도 살짝 느껴집니다. 약간 우유 같은 향도 살짝 느껴지는데요. 맛은 역시나 고소하고 도수가 높아서 그런지 끝에서 꽃향 같은 게 입에 쫙
퍼지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엄청 맛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1년 뒤 숙성 후가 기대됩니다. 이 술은 잘 넣어놨다가 1년 뒤에 꺼내서 마셔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제가 지난번에 소주 증류에서 국산 오크통에 숙성을 시킨 지 어느덧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오랜만에 꺼내서 마셔보겠습니다. 자, 향이 나쁘지 않아서 좀 헛웃음이 좀 났습니다. 2달 전에 마셨을 때는 알코올이 꽤 코를 쳤는데 지금은 향이 얌전해진 느낌입니다. 체리, 히비스커스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맛은 단맛은 많진 않고 우디한 맛이 좀 주를 이룹니다. 나무의 깊은 훈연된 향이 느껴지고요. 향에 비해서는 맛은 좀 더 스모키하고 스파이시한 풍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30년 전에 기록된 적선 소주를 재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숙성을 거치면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바 다음에는 메가를 사다가 위스키를 한번 만들어 볼까?